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입니다. 성취 기준은 10통과 07-02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항생제와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는 사례를 들어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질문: 기린의 목은 어떻게 길어졌을까? 지금 기린의 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어떻게 길어졌나? 진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개념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가 진화죠. 진화. 이번에 같은 종의 개체에서 나타나는 형질. 형질이라고 하면 모양이나 형태나 습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뭐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머리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차이점을 뭐라고 하느냐?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그럼 세 번째,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현상. 그래서 적응을 불리한 개체는 다 죽겠죠. 그리고 환경 적응한 개체들만 생존 경쟁에 살아남겠죠. 이거를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선택한다는 의미는 생물이 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 적응하기에 유리한 어떤 그런 변이를 갖고 있으면 적응을 잘 하겠죠. 그런 변이가 없다. 그런 형질이 없다. 모양이나 형태나 습성이 없다. 그러면 도태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손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할 거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생물이 진화하게 된다. 이게 자연 선택설이다. 예를 들면 기린의 예가 나옵니다.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 첫 번째 단계에서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어요. 과잉 생산, 자손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 기린들 중에는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목이 긴 애, 짧은 애가 있겠죠. 뭐 이런 친구는 짧고가 있겠죠. 이 친구는 굉장히 길게 태어났네, 그죠? 예. 그래서 기린이 나뭇가지 위에 있는 높은 데 있는 그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 먹는데 이 목이 짧은 얘네들은 이 나뭇가지 높은 데 있는 걸 먹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해서 죽게 됐죠. 목이 긴 기린만 얘만 살아남았다. 이게 생존 경쟁입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변이를 가진 기린들이 많이 과잉 생산 됐고 그것이 목이 긴 기린만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기 유리한 목이 긴 기린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지. 자연 선택. 그 다음에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어떻게 해요? 자손을 남겼죠. 그럼 목이 긴 기린은 목이 긴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유전자가 이 새끼들한테 이제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하면서 점점 목이 길어지게 되고 목이 지금처럼 길어지겠다. 그래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과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과 진화 이런 과정으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됐다는 거죠. 즉 진화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지시대에 기린만 그런 게 아니라 지지시대에 또 다양한 생물들도 그런 식으로 진화를 거쳐왔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철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 부분은 나중에 탐구 토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2번 변이와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는 그래서
그래서 생물에서 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변이는 개체가 가진, 아까 위에 나왔었죠. 개체가 가진 무슨 차이? 형질의 차이가 나려면, 그런 형질이 차이가 나려면 키가 키 크고 작고의 차이냐면 그 개체가 가진 유전자, 핵 안에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목이 긴 기린의 유전자와 목이 짧은 기린의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럼 왜 유전자의 차이가 있냐? 이거는 돌연변이는 갑자기 이제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게 이제 돌연변입니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난다. 이게 돌연변인데, 이런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라는 말은 암수 구분이 있는, 사람을 치면 남녀 이렇게 구분이 있는 수컷과 암컷이 있는, 그 유성생식이라면 수컷과 암컷이 있고, 수컷의 이제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발생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유성생식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생식세포죠. 생식세포.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한다. 유전자가 왜 차이가 나냐? 돌연변이도 있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 될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생명과학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을 해서 변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유전자 차이로 변이가 나타난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적혈구는 도넛 모양, 둥근 모양인데, 이건 낫 모양, 말 그대로 낫처럼 생긴 게 이렇게 둥근 모양의 이런 적혈구가 아니고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아프리카에 이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낫 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낫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빈혈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로 옮기잖아요. 말라리아의 감염이 잘 안 돼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도 막 가볍게 하고 지나간다거나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그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쉽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의 한 10%에서 한 40%까지는 이런 그 낫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나 살충제, 내성 생물의 증가. 내성이 뭐냐면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 내성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세균들은 특정한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죽지 않아요. 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살충제, 어떤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죠. 그 살충제에 뭘 갖고 있다?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이. 그럼 이제 살충제나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변이죠, 변이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살충제와 항생제가 많은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그게 자연 선택. 세균의 입장, 뭐 벌레 입장, 곤충의 입장, 이거는 이제 기린,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확인의 문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해결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들어, 기린의 사례를 들면 되겠네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